두 번째로 소통의 언어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좋은 기능을 훨씬 더 고민을 줄여주고 생각의 양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에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관련된 기사를 예전에 읽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학교 밖에서도 식사와 관련된 구매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와 관련돼서 기사를 읽고 제가 참 취지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이것의 사용과 관련된 아이들의 고충을 기사를 통해 보고 혹은 사례를 통해 보고 참 가슴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이 카드를 편의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아이들이 이건 살 수 있을까? 이건 결제가 안 된다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며 심지어는 편의점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도 같이 속상했다는 그런 기사들을 혹은 내용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분명히 매뉴얼에서는 이거 요런 물건 저런 식품을 살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사실은 이건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두 다 떠올릴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는 무엇은 된다,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건 기능적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이거는 될까? 그것과 유사한 이거는 안 되나? 라고 하는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이거 빼놓고는 다 돼 라고 하는 건 소통적 언어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그러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술, 담배만 빼놓고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가끔 우리는 기업의 총수들이 무엇만 빼놓고는 다 해라 라고 자기의 임원들이나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사실은 그 기업의 역사가 바뀌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소통적 언어의 힘이죠. 분명히 명시적이고 기능적인 언어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번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한 달 동안에 만든 매뉴얼을 그 순간에 몇 초 안에 떠올려야 되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때 정확한 정보를 받았음에도 쓸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불통됐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면 안 되는, 살 수 없는 몇 가지의 확실한 것만 알려주고 그것 빼고는 다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소통적 언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된 다음에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주저하거나 아니면 고민하고 혹은 망설이다가 나가는 이런 가슴 아픈 장면을 훨씬 덜 보게 됐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가 사소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는 것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만 빼면 다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것을 잘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의 뇌의 용량의 제한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뇌에서 생각할 때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소통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소통과 기능적 언어의 또 다른 재미있는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공평할 때 공평하고 공정해야 될 때 공정하면 우리는 조금 더 기능적인 언어를 넘어 소통하는 언어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될 때와 공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평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공평은 5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빵 10개가 생겼을 때 정말 2개씩 나눠주는 것이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두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하다는 것은 더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에겐 3개를 주고 그냥 옆 동네에서 편하게 온 사람에겐 자, 저렇게 많이 노력한 사람은 3개를 줬지만 당신은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공정이죠. 자, 그래서 공평과 공정은 각각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공평은 이제 사안이 어떻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협동을 해야 될 때 공평하게 무언가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이나 아니면 무언가 위기가 있을 때는 자, 사장님부터 평사원까지 다 이거 하나씩 먹고 하자. 혹은 이걸 가지고 하자 라고 하면 다 똑같아지는 이 마음 속에서 그래, 우리 모두 같은 높이의 어깨를 맞추고 이 위기를 헤쳐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죠.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공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은 공평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즉 맞는 사람, 적절한 사람이 선발돼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협동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더 도모하거나 아니면 그쪽의 방향을 지향하는 경우가 현대사회에서는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평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면 최근에는 매우 세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공정한 것들을 봐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채용이나 공정하지 않은 선발에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그리고 그 채용과 관련돼서 나는 더 많은 노력과 점수로 더 우수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노력과 그 다음에 좋은 기록들을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어느 날 그것들이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와서 공평하게 시작한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느끼는 분노들을 유발시키는 현장들이죠. 이런 다양한 관계에서 이렇게 기능적 언어를 주로 쓰시는 분들과 소통적 언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린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양쪽 다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내가 어떤 언어를 하고 있던 상대방과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무언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기능적 언어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소통적 언어를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적 언어를 원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기능적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조금 더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죠. 수많은 경우에 양쪽 다 옳은 얘기, 최소한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언어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상대방 언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주는 이런 작은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좀 더 조화롭고 그리고 잘 대화할 수 있는 원만하고 그리고 좀 더 너그럽고 허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